합시다. 수동태. 일단 가장 크게 중요한 건 수동태가 나올 때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수동태는 어떤 동사가 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해? 그렇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없어야 돼. 항상 완전과 불완전을 판단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테니까. 오케이? 타동사라는 게 있어야 목적어가 존재하고 그 목적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뭐 지금 와서 내용적으로 능동과 수동은 하는 걸, 당하는 걸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쉽게 봐주시면 좋고. 자, 수동태를 쓰는 경우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너무나 중요한 거 좀 설명은 간략하게 갈게요. 너무 중요한 거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없으며.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자동사, 타동사 판별이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2, 고3 과정에 실제 어떤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have 가지고 있는 거 요것만 체크하시면 좋아요. resemble. resemble 뜻이 뭐였어? 닮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따로 정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처럼 수동태를 안 쓴다라는 것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얘는 수동태 형태 쓰지 않고요. 또 얘는 진행형의 형태를 쓰지 않고요. 또 자, resemble 뜻이 무슨 뜻이야? 닮다겠죠. 정확히는 누구누구를 닮다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전치사 with를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형태의 변화들이 죄다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현재 또는 과거 이렇게만 쓰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장난을 조금 많이 치거든. 누구를 닮았으면 전치사 쓸 것 같아. 닮아가고 있어요? 틀리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형태를 다 안 쓰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동사들은 솔직히 출제된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잘 봐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할 때 우리 항상 그 한 칸 미루기 그거 기억나나요? 한 칸 미루기? 여기 뭐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면 우리가 진행형 어떻게 만들지? 진행형? 진행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를 만들지.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겠지.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는 진행 수동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한 칸을 비워둔 상태로 조합해 내려가면서 얘는 혼자 있으니까 비동사 그대로, 얘는 비동사와 ing가 만나니까 being, 얘는 pp가 되니까 이대로가 될 수 있겠지. 뭐지? 여기도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걸로 장난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 진행 완료 수동태죠. 어떻게 써 그거는?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현재 완료를 쓰는 방법은 have pp. 진행형을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 ing.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be 플러스 pp. 영어는 어차피 최대 합쳐봐야 동일한 건 3개까지밖에 못 합쳐요. 이거 설명했었죠? 자음이든 모음이든 한 번에 스펠링상 3개까지밖에 못 붙어. 모음이 4개 붙었어. 자음이 4개 붙었어. 그건 영어가 아닌 거야. 그럼 이 합치면 have가 될 것이고 합치면 been 되겠죠. 비동사의 pp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being 되겠지. 여기는 pp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have been, being, pp 이런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나한테 수업 받아지고 있는 중이다 하면 you have been being taugh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나와버리면 형태가 이상하잖아. being도 나오고 being도 나오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죠. 중요한 건 합쳐지면 최대 3개로 끝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빙 막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자, 문제 바로 같이 해결해도 되겠지? 여기는? 네. 보자.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때 that은 접속사로 쓰인 건 놓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 그는 아빠 닮았대. 그죠? 수동태 안 쓰는 대표적인 동사니까 앞에 놈 고르면 되겠고. 두 번째, 이건 누구냐? 그 폼페이 도시겠죠. 맨날 나오겠지. 뭐에 의해서? 그죠? 화산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거니까 수동태 was destroyed 고르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the latest equipment. latest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직역하면 가장 늦은이겠지만 얘는 최신, 최근인 게 중요하겠지. 최신 장비는 어이고 중요한 명사. equipment는 셀 수 없는 명사.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야. 그 최신 장비는 뭐를 위해? rescue operation. 뭐를 위해서? operation 활동. 그러니까 구조 활동을 위해 장비들은 사용하냐, 사용되냐? 되겠지. 그지? 사용될 거라는 거. 물론 우린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us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pp 등장하는 거. 이건 어법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파트겠죠. 다음 건 뭐냐? of all member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되겠죠. consider 타동사니까 수동태 들어가야 되겠고 목적어 없음. 저번에 부정사 동명사 할 때 consider 따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3형식의 consider, 5형식의 consider 기억날까요? consider은 목적어 자리에 to가 옵니까? ing가 옵니까? 둘 다요? 아니야. 얘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 말은 3형식 동사란 얘기겠지. 타동사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consider 뒤에는 맨날 투부정사가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 말은 원래 5형식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to를 쓸지 ing를 쓸지 고민하는 건 누구의 형태를 갖고 물어보는 거? 3형식일 때 목적어 형태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것처럼 conside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단순 명사가 나온다라는 건 그 말은 5형식 동사란 얘기인 거잖아. 그런 경우는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거지. 그지? 근데 왜 우리는 consider를 투부정사의 형태라고 자꾸 기억을 할 수밖에 없냐? 실제 독해지문을 엄청나게 읽다 보면 이 5형식의 문장을 이놈을 수동태로 바꿔놓고 장난치거든. 그러면 목적어 튀어나가겠지. 그럼 이 consider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나오고 consider 쓰고 이들을 붙이겠지. 그럼 남아있는 목적격 보호가 그냥 내려올 거 아니야. 그리고 주어는 저 뒤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consider 뒤에는 to와 ing가 모두 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더 심하면 consider은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왜? 형태가 맨날 그따구니까. 하지만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은 치사한 어법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케이. 자, 다음 거. 뭐냐? The expedition group, 뭐 탐험 집단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솔직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란 뜻이겠지. 구성되다란 뜻은 겁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be made up of. 이게 뭐뭐로 구성되다는 뜻이야. 왜? makeup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consist of는 그냥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면 consist는 자동사예요. 수동태 못 써요. 그리고 consist of가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 풀이 위해서 기억할 건 consist of는 수동태 못 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이건 따로 암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왜? 중2 때부터 나오거든, 이거. 구성되다라는 표현 막 대여섯 개 정리해 다 의미 없어. 결국 시험은 consist of 수동태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 뭐냐. 탐험 집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로? 뭐냐. A couple of ducks, 개 두 마리랑 their owner. 주인이 있대요.
뭐 이렇게 탐험을 하나 봐요.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타동사의 개념 정리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꼭 써먹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3번에 나와요. 3번. 이거는 조금 장난을 칠 거야.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많이 써먹으니까. 첫 번째, 일단 동사구의 수동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왜? 우리가 수동태를 쓰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고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매번 정리를 하지. 하지만 여기 있는 동사구의 수동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녀는 글씨를 이렇게 못 써. 그녀는 보살핌을 받았어요 하면 taken care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왜? take care은 타동사가 아니잖아. take care of를 해야 타동사인 거잖아. 어떻게 알아? 암기의 영역이겠지.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문장 구조를 살펴보고 구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네 확인해야 돼. 물론 구동사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구동사, 동사구 또는 뭐 이어동사 다 같은 개념인가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해. run over는 무슨 뜻이야? run over는 얘는 부딪히다는 뜻이야. 부딪히다. 부딪히다. 그래서 baby deer 누구야? 새끼, 아기, 사슴이 차에 박았다는 얘기겠지. 맞지? 뭐 라펫은 알겠죠? 라펫은 비웃다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뭐뭐를 비웃다는 뜻. take care of 당연히 알고 있고요. depend on 의존하다, 의지하다. depend on 나올 때마다 항상 정리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이제 거의 뭐 고3 과정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이제 시기인 거니까 아주 유치하게는 rely on이 있을 거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네. 또 뭐 있었어? 몸에 의지하는 거 turn to 방향상으로 도는 것도 맞지만 뭐뭐에 의지하다가 될 수 있고 또 뭐 있었어? 우리가 놀러가는 리조트 있잖아. 리조트 역시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인 거야. 이런 표현들 단어 암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표현들 뒤에 따라오는 명사는 뭐겠어? 당연히 그 글의 소재가 되겠지. 뭐뭐에 의존하는 거니까. 소재를 놓치면 모의고사 수능에서 정답 추론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더 주의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딴 것들을 써서 문장을 바꿔 쓸 수 있고 구동사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전치사의 유무를 적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귀찮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중요한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아요. 한 방에 정리할게요. 사역동사의 4단계 기억하십니까? 4단계 이건 쓰고 지울 거야. 밑에 정리 칸 좀 많이 필요해서 일단 그냥 make, have, let만 적을게요. 뭐 준사역, 사역 구분하는 게 이제선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얘네들은 사역동사니까 뒤에 지시를 받는 목적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따라와? 원형 부정사 따라와. 이게 사역의 기본 조건이겠지. 사역과 지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접속사 없이 동사 형태처럼 보이는 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원래 동사의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to와 ing를 공부하잖아. 그죠? 하지만 앞에 동사가 이미 있었음에도 뒤에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또 나와. 그리고 계속 동사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얘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원형 부정사가 정확한 용어인 거니까. 실제 동사는 아니에요. 자, 1단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쌤이랑 공부할 때만 강조하는 거.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야 아마. 사역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목적어야. 목적어. 왜? 지시를 받은 앞에 주어에 따라 지시를 받게 된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쌤 그걸 이제 수동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죠.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원형을 쓸 게 아니라 얘를 과거 분사를 써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중학교 수업하다 봤던 지문인데 시켰어. 이렇게 볼까요? kiss 이빨. 뽑았어. 잡아 당겨 풀. 그러면 사역동사라서 원형 부정사 쓸 수 있겠지만 지시를 받는 목적어가 알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뽑혀지는 거니까 우리는 ed를 붙여야 된다는 거겠지. 그죠? 사역과 지각의 핵심은 지시를 받거나 관찰, 기타 등등을 당하는 목적어에 가야 됩니다. 핵심. 오케이? 오형식의 핵심은 목적어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단순 공식 적용하는 건 너무 유치한 단계인 거니까.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나이를 먹었죠? 그치?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3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이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사역 동사의 수동태니까 목적어 튀어나갈 거야. 근데 사역 동사 중에서는 누구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make만 만들어요. 다른 건 못 만들어 아예.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made가 될 것이고, 이런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보어 자리에 뭐가 와? 그렇지. 투부정사가 오는 게 공식이겠지. 그렇지? 수동태가 되면 be made밖에 올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나머지 사역 동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는 사역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allow라는 동사를 빌려옵니다. 오케이? made가 아닌 경우는 be allowed로 바꾸면 돼요. 물론 그런 것들 물어보지 않을 거고, 사역동사 써놓고 수동태 변형하고 원형 써놓은 다음에 틀린 거 찾으십시오. 이딴 문제 정도로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두 개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들어봤을 걸 많이 했어. help. 사역동사 help만의 특징이 뭐였어? 물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가 모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지. 주어가 나오고 help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우리는 원형 부정사 또는 투부정사를 쓴다고 하지만, 봐봐. 그렇지. 얘는 의미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면 필수 성분인 목적어도 지워버릴 수 있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help 플러스 또 동사, help 플러스 투부정사 마구마구 나올 수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거랑 같이 좀 예외적으로 느껴지는 놈이 바로 사역동사 have죠. 왜? 목적어 나오면 뒤에는 원형 부정사 나와야 되겠지. 하지만 have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2 2학기 또는 고3 과정부터는 여기에다가 ing를 쓰기도 합니다. 거지 같죠? 그지? 사역동사 have인데 ing가 나와.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have 플러스 ing 무조건 틀렸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또 외워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사역동사에서 변형되는 거. 이게 끝이야.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여기서 더 변형되는 사역은 없어요, 이제. 그럼 간단히 정리할 지각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또는 ing, 현재 분사. 그럼 이런 오형식 지각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돼야 돼? 역시 마찬가지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얘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공식이 적용이 되겠고, 그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냥 pp를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만약 여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수동의 대상이라면 그때는 과거분사 pp를 써야 되겠지. 사역과 지각이 쓰이고 오형식이 쓰이면 무조건 목적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병적으로 집착하고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난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될 거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지각 관련해서는 이런 지각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목적어 튀어나가겠지.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겠지.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보어는 어떻게 해야 돼? 사역과 동일하게 부정사를 쓸 수 있고 또
ing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수동태가 되면 보어를 부정사로 바꿉니다. 근데 지각동사는 수동태로 만들면 보어를 투부정사나 현재 분사로 바꿔요. 동사 원형은 쏙 빠져버리고. 이상하죠? 여기까지가 사역과 지각으로 장난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문도 이제 가지고 장난치면서 조금 장난해질 거예요, 이제. 그럼 일단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 동사 뒤에 동사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오지? 그럼 동사 뒤에 동사가 못 나오니까 우리는 뒤에 동사를 뭘로 바꿔? 그렇지. 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꾸는 게 공식이었죠? 누구를 쓸지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거보다 앞서서 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 뒤에 보였어? 아니지. 일형식의 주어도 투부정사 쓸 수 있잖아. 그지? 전제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랑 뒤에 나오는 동사는 같은 시제여야 돼. 나는 원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원하는 시점과 먹는 시점은 동일한 거지. 그지? 그럼 예문을 살짝 바꿀까? 내가 이상하게 해볼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예문을 드릴게. 난 원했어요. 뭔가를 먹고 싶었어. 내용이 너무 이상한데, 그지? 내용이 쓰레기 같아. 자, 예문을 바꿀게요. 뭘로 할까? 투부정사가 올 만한 구문이 뭐가 있을까? 그냥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미안합니다. 국어 능력이 딸려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아해 공부하는 거. 그럼 공부를 현재 하는 거야? 과거에 하는 거야? 현재 하는 거야. 왜? 부정사를 썼다라는 건 앞문장의 동사랑 시제가 일치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만약에 liked d를 붙여. 그러면 좋아했던 건 과거지. 공부하는 건 과거겠지. 동일 시제이니까 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장난을 쳐보자. 나는 좋아. 현재 아주 좋아. 뭐 한 것이? 과거에 공부했다는 것이.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지금 참 기분이 좋아. 내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to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시제가 같을 때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ed로 바꿀 거야? 그건 안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 써먹는 게 뭐였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지. 투부정사 자리니까. 형태의 변화가 불가해. 근데 시제가 일치야, 불일치야? 그렇지. 시제가 불일치해.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였어? have pp였지. 자, 이 대표적인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조동사, 부정사, 동명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조동사, 이거는 이제 개념을 잡는 거야, 지금. 전체를 하기 위해서. must라는 조동사는 현재형이죠. must가 추측으로 쓰일 때 과거형 어떻게 만들어? 자, must 다음에는 조동사니까 원형이 나오겠죠. 그지? 근데 여기다가 과거형의 동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조동사는 무조건 원형만 뒤에 따라오니까.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뭐 피곤했으면 틀림없다. 그러면 우리는 tired를 쓰고 싶어. 근데 여기에 비동사를 그냥 써버리면 앞선 놈이 현재였으니까 얘도 현재를 나타내겠지.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누구다? 과거야. 하지만 여기에 was를 쓰면 안 돼. 그럼 아까 말했던 형태는 못 바꾸는데 시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놈을 have been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였었지. 이거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많이 했었던 거고. 오케이? 네. 자. 이거 예문을 좀 더 들어드려야 되겠네. 자. 요것만 이해하면 되다. 이거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더 쉽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그지같이 적은 것 같은데? 그냥 have study 들어가면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요거를 다시 한번, 그래, 해결하고 넘어가면, 지금 like랑 study는 시제를 같이 쓸 수가 없지. 하지만 like 뒤에 부정사가 따라올 거니까 study의 형태를 바꿀 수는 없지. 그럼 얘를 바꿔 쓴다라면 to 플러스 have studied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like는 동명사도 목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studying이 돼야 되겠지. 동명사를 쓸 거라면. 하지만 studying이 들어가면 역시 시제가 일치해야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시제는 불일치에 have pp를 써야 돼. 근데 누굴 쓸 자리야? ing를 쓸 자리야.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여기에는 having studied가 따라오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to를 붙인 이유가 뭐야? to 부정사를 쓰고 싶어. 근데 to 부정사를 그냥 쓰면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자리에 have pp를 결합한 거야. 그럼 동명사를 쓰는 자리는 having을 써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에서 뭐 should have pp는 후의 표현이었어요. must have pp는 추측의 과거였어요가 다 여기서 파생됐던 거야. 실제로는. 오케이. 그걸 이렇게만 접근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거 예문 하나만 더 해볼까? 또 써먹을 거니까. 요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부정사나 이제 have pp를 이용한 시제 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seem to. 맨날 나오죠. He. 그럼 쉽게 가자. Be sad. 그는 슬퍼 보여요. 그럼 얘가 슬픈 거. 시제가 뭐야? 과거. 이렇게 돼버리면. 부정사를 쓴다라는 건 앞선 동사와 시제가 같다 그랬지. s를 붙인 건 현재겠지. 그럼 얘도 현재인 거야. 그럼 얘를 굳이 바꿔 쓴다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It seems that 하고 he is sad가 되겠지. 현재니까. 그지? 네. 그럼 만약에 얘를 ed로 바꾸면 보였다. 여기는 to be는 시제가 뭐가 돼야 돼? 과거. 과거가 되는 거지. 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는 전제조건이 뭐라 그랬어? 일치. 그러면 이렇게 예문이 등장하면 얘가 시제가 뭐가 돼? 과거. 그럼 얘도 과거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is가 아니라 was가 돼버리겠지. 그리고 여기도 seemed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장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러면 얘를 다시 seem to 구문으로 어떻게 바꿔? 그러면 앞에 있는 전달 동사, 본 동사 자체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seems to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다 to be를 써버리면 얘는 현재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우리가 표현할 건 과거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제를 바꾸고 싶은데 형태를 건드릴 수가 없어. 2 플러스 원형이니까. 그럼 또 have pp를 갖다 붙여. 그럼 여기에는 have been이 된다는 거겠지. 오케이. 말장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이해하면 돼. 그러면 또 장난칠게요. 얘를 이들을 썼어.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전달하는 본 동사 자체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ed가 맞겠지. 그럼 여기서 to 플러스 have pp를 썼다라는 건 앞서 등장한 과거랑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 불일치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과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had been이 되겠지 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시제로 장난치는 거의 끝이야. 이제 이걸로 설명하고 싶은 걸 시작할 거야 이제. 지금 이 시제 왔다리 갔다리 이해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장난치는 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갖고 이래저래 장난치는 거 이해 못할 게 없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have pp가 유치하게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를 이어줘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기간의 발생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썼잖아. 근데 그걸 벗어나서 시제가 달라요. 형태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형태를 못 바꾸는 자리예요. 그때 써먹는 걸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거기 나온 예문을 해볼까 일단? 맛배기로? 뭐 예문이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전환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첫 번째. 이거 어려운 문장 아니야? people 주어고 사람들이 말하겠지. 뭐라고 말해? 목적어가 됐어. 그러면 뭐 열정적인 직원들은 뭐야? 근면화돼요. 그렇대. 자, 얘를 지금 뭘로 바꾸는 거야? 이 큰 놈을 어떻게 했어? 앞으로 끄집어냈지.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수동태 구문이 된 거지. 여기가 이해됐어요? 자, 수동태를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을 만드는 순서인 거야. 주어가 어때? 길어.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지만 주어가 너무 길면 우리는 항상 무슨 짓을 했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앞에 앉혀. 가주어 진주어를 쓰겠지. 그게 아래가 지금 그 짓을 한 거야, 지금. 그 주어가 어때요? 너무 길어. 야, 뒤로 가. 이거 한 거지. 그리고 앞에다 it을 갖다 넣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뭐를 지금 태클 거는 거냐? 문장 길어 죽겠는데 가주어 it을 뭐하러 쓰냐? 의미도 없는 거. 그냥 진짜 주어를 앞으로 끄집어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수행하는 건 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했어? 끄집어냈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뭔데? 원래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었어요.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건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필수 성분인 주어를 날려버렸지. 그럼 완전히 깨져버렸지. 그럼 이 that절을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동사는 남아있지. 앞에 동사가 있지. 동사 뒤에 동사를 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원래 문장의 동사 자체가 현재였고 여기도 현재였지.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상하지? 근데 저기서 by people은 said 뒤에 가야 돼요? 아니면 diligent 뒤로? 아, 요거 뒤에 by people? 뒤로, 제일 뒤로 빼는 거지. 제일 뒤로. 제일 뒤로. 근데 그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적 사람들이면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슷한 구문으로 똑같이 가볼게요. 쉽게 예문 가보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볼까? 우리는 피곤했대. 아까도 말했지? 우리말 능력이 딸려서 그래. 예문 수준이 이 지경인 건. 그러면 얘를 지금 뭘로 하고 싶어? 수동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명사절 어떤 것? 우리가 were
피곤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불려진다. 그렇지.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원래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지금? 현재겠지. 그러니까 수동태도 우린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말해주고 있지.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썼더니 주어가 또 길어서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 가주어 it을 갖다 붙이면서 문장 전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말해지고 있어? that 등장하고 명사절 다시 한번 우리는 피곤했대요. 오케이? by people은 그대로 올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또 뭘 갖고 태클 거는 거야? 야, 의미 없는 거 쓰지 마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실제 의미를 갖는 주어를 갖다 붙이자 이거야. 그럼 주어는 we가 될 거야.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으니까 we are sad를 쓰면 되겠지. 여기는 3인칭 단수니까 is를 썼고 복수니까 are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점. 완벽했던 문장의 주어가 날아갔으니 여기는 불완전해졌어. that을 쓸 수 없어.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부정사를 쓸 거야. 왜? 원래 say는 to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be tired라고 쓰면 아쉽지. 그치? 왜? 시제가 달라서. 그렇지. 원래 문장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재였고 피곤한 건 과거였어. 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는 건 시제가 같아야 돼. 여기는 시제가 달라. 부정사는 나와야 돼. 왜? say는 원래 to니까. 그럼 우리가 써야 될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 have been tired가 되어야만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다 이거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했지만 이렇게 시제를 장난치는 거, 문장 전환하는 거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이시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지? 이렇게 장난치는 게 여러분 잘 알 거야.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에서 글자 수 장난치는 방법이야.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따져보면 첫 번째는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6글자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글자야. 근데 주어가 달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글자야. 또는 by people 붙이면 9글자가 되겠지. 이게 몇 자로 쓰시오라고 장난치는 방법인 거야. 고등학교에서.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좀 짜증나겠지만 이해하고 이런 변형이 가능하겠구나. 왔다리 갔다리 한두 문장 정도는 연습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해됐으면 나머지가 이해 못할 거 없어요. 그럼 단어 외우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케이. 자, 이 정도 내용까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예문으로 한 번만 더 장난쳐 봅시다. 여기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시제가 똑같으니까 재미없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명사절 대시 쭉 나왔어. 수동태를 만들 거니까 명사절 앞으로 끄집어냈고 동사 자체는 어차피 현재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문제는 아니겠지만 야 주어가 너무 길어. 근데 요거 마음에 안 드니까 가주어를 쓰자 이거겠죠. 오케이? 근데 가주어는 의미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진주어를 끄집어내면서 접속사 that을 파괴해버렸으니까 부정사가 따라온다. 근데 그때 하나 더 고민할 건 시제가 여기는 현재로 일치했으니까 부정사를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하나만 더 장난쳐볼까? 장난을 어떻게 쳐볼까? I was proud of his 이상한 짓 하고 있네. having been diligent. 자, 얘는 뭔 말이야? 난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운 건 시제가 뭐야?
과거. 과거지. 전치사 때문에 지금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지. 동명사의 의미상조가 나왔지. 그놈이 부지런한 게 자랑스럽지. 그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과거. 그 시기가 부지런했던 건? 그렇지. having been이니까 대과거겠지. 그럼 얘를 대절을 이용해서 바꾼다면 어떻게 돼야 돼? 오브를 대스로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 이 오브를 대스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는 누가 돼야 돼? he가 되겠지. 그리고 이 시기가 근면하다라는 diligent 앞에는 어떤 식의 비동사가 따라와야 돼? 뭐 diligent 이상 있었네? 미안. 그럼 얘가 나타내는 시제가 뭐였어? 대과거였으니까 우리가 쓸 표현은 그렇지. had been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런 장난질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 보자. 그럼 이거는 쉽게. 복잡한 게 너무 좀 길어졌네요. 그 배우는 소리치는 모습이 감독에 의해서 뭐 한 거야? 들어진 거겠죠. 이러면 되겠지. 물론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지금 지각이건 뭐가 됐건 어쨌건 hear 하면 타동사잖아. 그지?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태가 됐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거. Nobody enjoy. 아무도 즐기지 않아요. 뭐를? laugh at이겠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요거 나오면 수동태 고르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뭐 수능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비웃음 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 없고요. 다음 거. 자, 생각을 하건 생각이 되겠지. 어쩌고 저쩌고 이때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자, think의 형태 능동이야 수동이야? 뭐가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돼. 왜? 브레인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뇌의 10%만 사람들은 사용을 한다겠지.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뭔지 몰라. 그게 생각한다가 말이 안 되겠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it은 사물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럼 또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it be thought that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자, 다음 거 Mars는 어디예요? 그렇지, 화성이겠지. 뭐 수금주와 목토 이거 구분하는 거 의미 없지?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외우고 있어? 뭐 수금주와 목토천 그거 영어로? 외우고 있어? 뭘 신경 쓰지 마. 그딴 거 알았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첫 글자 대문자 줄 거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돼. 자, 그러면 화성의 표면은 뭐합니까? 덮여졌습니다. 뭘로? 모래와 뭐 흙이겠죠. dust는 먼지란 뜻도 있지만 흙이란 뜻도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fine이 좋은이 아니라 미세한이라는 얘기지. 미세한, 작은, 겁나 작은. 그러면 be covered는 전치사 with를 쓰는 수동태를 요구하는 문제겠죠. be covered with니까. 자, 다음 거 아까 살짝 강조가 됐었죠. 나는 만들어졌어. 뭐하도록? 강둑을 즉각적으로 떠나야 되겠지.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으니 부정사가 따라오게 되겠죠. 여기도 뭐 비만이었나 봐. 자, 다음 거 vibration. 우리말로 하면 진동. 어디로부터? 그렇지. 지진으로부터의 진동은 were felt. 느껴졌어. 뭐하고 있어? 건물을 흔들어 제낀데. 그러면 이놈이 지금 뭐야? 지각동사의 수동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 현재 분사 또는 투부정사를 골라야 되겠지.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그렇게 연결가 될 거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 단어까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풀이해 버립시다.